오면 USB 하나 가져 목사님 거 좀 주세요. 그러면 갚여 드릴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저는 이걸 만드니라 20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거 거저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 같이 똑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말이 거짓말입니까? 이게 무슨 산이에요? 불암산이에요. 불암산. 저 기대봉에 앉은 사람이 누구예요? 역광이 대신 검은데 누구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스쿼트 운동, 런지 운동, 브릿지 운동. 자, 여러분이 혹 적으세요. 스트레칭 건강학교 적으시라고요. 여러분 교과서나 어디 용통에다 스트레칭 건강학교를 유튜브 스트레스 건강학교. 자, 그래서 이걸 틀어놓고 매일 한 차례 한번 해보세요. 네, 45분짜리 치유 체조가 나옵니다. 자, 영상이 죽었네요. 영상이 죽었으면 소용없죠. 방송실에 왜 영상이 갑자기 꺼져요? 자, 스트레칭 유튜브 스트레칭 건강 학교 치면 제 동영상이 나와요. 45분짜리 이걸 따라 많은 사람이 이걸 따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실 이 화면 나오게 좀 해주세요. 레시딘 교과서 10페이지.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는 걸 보고 젊은 목사들이 놀래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냐고.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면 돼요. 전 1979년부터 이걸 하는 거예요.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예? 40년 훨씬 넘었죠? 자, 레시딘은 어떤 물질인가? 어디에 있는가? 현미 씨눈 속에, 콩 씨눈 속에, 해바라기 씨눈 속에 다 있어요. 계란 노린자도 있는데 계란은 동물성이니까 안 되고요. 자, 아까 한 집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70% 혈관이 막혔다. 근데 약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약을 가지고 계세요. 어디에 있어요? 현미 씨눈 속에, 콩 씨눈 속에, 해바라기 씨눈 속에.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레시딘.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다 70, 60, 다 80 가는데 여러분의 혈관이 저렇게 막혀 있어요, 지금. 그렇죠?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되면 저렇게 콜레스테롤이 막혀 있어요. 근데 증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증세가 딱 터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뇌경색, 심장 이제 멎고 콩팥이 망가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뚫어줘야 되나? 병원에 증세가 없어도 해줘야 돼요. 자, 레시딘이 이제 이게 부족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모든 질병은 혈관병이에요. 12만 킬로의 이 모세혈관이 집중적으로 뇌와 눈과 콩팥과 심장에 있어요. 이게 막히면 그 부분에 영양소와 산소와 호르몬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핏줄 근처에 있는 세포들이 고사를 당해요. 그러면 치매도 생기고, 그러면 노망도 걸리고, 그러면 뇌졸중, 모든 게 다 걸려요. 근데 혈관만 다 열어주고 창세기에 있는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 밑에서 한 10번째 줄 뇌 문제, 두뇌 문제예요. 신경, 뇌생경 이 전달 물질이 레시딘이 30%를 차지해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기억력, 13기억절, 52기억절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약품으로도 씁니다. 식품이지만은 이걸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럼 몇 달 먹어야 되나? 슬로코크를 같이 시작했을 경우에 2달 먹으면 끝나네. 그리고 슬로코크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거는 화장품을 바를 필요가 없이 얼굴이 예쁘게 만들어요. 피부를. 이 콜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엄청난 역할을 해요. 치매 방지, 이런 모든 걸. 자, 여기 미용, 이 미용으로도 이제 해결돼요. 김이버섯, 주근깨. 자, 보관은 냉동실에다 올려야 돼요. 이게 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공기가 유착되면 이제 쩔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실에 넣고, 그 다음에 먹을 때 조금씩 꺼내서 냉장고에다 먹는데 아침에 한 스푼, 저녁에 한 스푼, 2스푼 먹으면 끝나요. 그리고 현미밥 반드시 하셔야 돼요. G마켓에 들어가면 가격 변동이 없이 항상 59,000원이에요. NUC 전자회사 본부에서 저희가 알려주세요. 쿠팡은 이게 올라갔다 내리갔다 해요. 그러나 G마켓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밀가루 10페이지, 12페이지. 늙을수록 뭘 좋아하죠? 이빨이 없고 약하고 밥맛도 없으니까 뭘 좋아해요? 먹는 라면, 밀가루, 국수 좋아하죠? 또 빵 좋아해요. 밥하기 싫으니까 그냥 빵 한 쪼가리. 그것이 우리에게 폭탄, 질병의 폭탄을 가져와요. 미국, 캐나다, 유럽에 이 경제적으로 1등 국가인데 심장, 비만, 고혈압 천국에 거기는 다 이래요. 뭘 먹어서 그래요? 주로 밀가루 먹어서 그래요. 밀가루. 한국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실패한 햄버거가 들어오면서 한국 청소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비만증이 걸려가지고. 자, 그러면 가루로 만들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루로 만들 때 섬유소가 다 파괴돼요. 제가 방앗간을 18살까지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파괴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먹으면 지방과 혈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어져요. 그럼 세포가 이제 먹을 만큼 먹고 닫아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섬유소가 이걸 가지고 대변으로 나가요. 그런데 섬유소가 없는 비저항성 가루 음식을 먹으면 섬유소가 없으니까 물을 보면 땅이 다 먹은 다음에는 물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범람하게 돼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식을 해도 그렇고 빨리 먹어도 같은 현상이 와요. 그러니까 섬유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루 음식에는 뭐가 없다? 섬유소가 파괴되었다. 기능을 못해요. 자, 그런데 이 통곡식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밀가루 정이 잡수고 싶으면 통밀을 그냥 삶아서 먹으세요. 근데 밀가루에는 15가지 영양밖에 없어요. 배만 부르지 꽝이에요. 현미는 몇 가지 영양소예요? 67가지. 아주 완벽한 영양의 다이아몬드라고 영양학자가 말해요. 그리고 현미 없는 거는 비타민 A와 C. 그거는 어디에서 잠깐 먹으면 돼요? 어디에서? 과일과 채소로 간단히 보충하면 돼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김경식이가 어디서 우주에서 가져와서 어디 왔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다 있어요. 햇빛, 물, 공기 1장 29절. 그런데 짐승들은 요령 안 부리고 그냥 먹으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 똥 없어요. 뭘 먹어요, 짐승은? 풀을 그대로 먹잖아요. 요리 안 하고. 왜 근데 인간은 자꾸 요리해서 질병을 스스로 만드냐고요? 제 사명이 이거예요. 가급적 요리를 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기별이다.
자, 이제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마른 수고이나 이 스펀지를 갖다가 물 쏟아진다 갖다 대면 물이 안 흘러가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당 홍수, 지방 혼수를 방지해 주는 게 그거예요. 섬유소. 그리고 장에 들어가서 좋은 박테리아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당을 조절하고 간, 이 췌장 이런 모든 조종하는 물질도 거기들이 만들어내요. 근데 섬유소가 없이 고기만 먹으면 나쁜 박테리아가 생겨서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시골에선 얻다가 갈아요. 맷돌에 갈면 섬유소 파괴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방앗간 할 때 이거 열어서 찍은 거 똑같아요. 어디다 갈아요? 고도의 기계에 갈아요. 그럼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열이 약한 것도 파괴되고 섬유소가 다 파괴돼요. 근데 요새 믹서기가 어떤 게 나온지 알아요? 물 안 끓이고 그냥 집어넣고 누르면 거기서 보글보글 끓는 믹서기가 나와요. 그건 완전히 섬유소를 다 아주 작살내는 거예요. 편리하죠. 네, 편리하면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면 배가 이렇게 나오기를 원해요? 혈관 막히기를 원하나요? 근데 누가 만들어요? 어머니가 만드나 유전인가? 스스로예요. 우리 아버지 때는 사형장 때 다 고혈압, 다 이 심장 이걸로 돌아가셨어요. 60대에. 근데 지금 79살인데 저는 그런 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해요. 유전인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법칙을 지켜서 한가요? 자기 스스로 지켜서 그런 거예요. 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진짜 이렇게 애쓴 여러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의 노예가 되는 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해서 이걸 실행하고 한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밴쿠버 우리 집으로 날라오세요. 그러면 돈 안 받고 그냥 이제 우리 집에서 무료로 이제 구경시켜 드리고 이제 보내드리겠어요. 자, 현대인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많은 고기를 안 먹고 가끔 생각날 때 뭐 교회 있을 때 고기를 먹지만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질병도 걸리고 뭐 아무런 별 차이 없는 이유는 잘못된 채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그걸 지금 판단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건강 원칙을 파괴하지 않는 채식을 하고 있나 아니면 잘못된 채식을 하는가? 잘못된 채식은 세상 요리법이에요. 삼육대학교 그 신학과 교수로 은퇴한 분도 부인이 요리 강사예요. 같이 자고 먹으면서 이제 제가 직접 밥도 짓고 이제 직접 반찬도 제가 챙기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잘못된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간에 13cm 혹이 있는 거예요. 단지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암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행이었지만요. 잘못 먹으면 그렇게 돼요. 자, 쓸개에 돌이 왜 생겨요? 재림교인이. 쓸개에 돌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재림교회 집사한테 목사님 지금 쓸개를 지금 30일 날 떼어내야 되는데 왜 떼어내? 쓸개에 돌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 가득한 돌이 쓸개 관으로 튀어나와서 아주 죽을 뻔했대요. 우리 집에 제가 불렀어요. 불렀고 집사님 쓸개에 왜 돌이 생깁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쓸개에 돌이 생기는 일은 콜레스테롤이 피 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이 돌처럼 딱딱하게 쓸개에서 굳은 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나 콜레스테롤 없는데요? 튀긴 기름, 식용유, 그렇죠? 볶은 과일, 볶은 곡식 이거 안 먹어요?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긴 거지. 원인을 제거해야지. 근데 의사는 맹장 떼어내고 쓸개 떼어내고 떼어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는 그냥 뭐 잘라내는 거예요. 쓸개가 필요 없으면 왜 만들었겠어요? 맹장이 필요 없으면 왜 만들었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허리 상태는 요거 보세요. 요 그림이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면 목사님 너무 말랐나요? 그래. 너무 말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과학적인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하나? 다 뚱뚱한데 나는 호리호리하니까 내가 마른 거예요. 원숭이가 다 눈이 하나인데 두 눈이 있는 원숭이가 거기 있으면 두 눈이 있는 게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뚱보니까 정상적인 체중이 말라 보이는 거예요. 자, 체중 아까 얘기했어요. 110 빼기 자기 키 110 플러스 5.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 나온 걸 어떻게 고치는가? 세상은 완전히 악질적인 사단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굶게 만들어요. 다이어트. 자, 굶을 때 며칠 굶으면 배는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기만 해라. 내가 6개 안 먹은 거 내가 왕창 한꺼번에 해결하라. 요요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하루 종일 굶겨놓고 밥을 주면 어떻게 먹죠? 그동안 굶은 거 다 갖다 먹어요. 요요 현상이래 그래요. 그런데 이 3일 과외식은 실컷 먹으면서 빠지는 거예요. 요요 현상이 없어요. 토론토에서 3일 과외식 했는데 보통 3kg 빠져요. 운동하고 오면 3kg. 그런데 천주교인인데 남자분인데 건강학교를 3년을 나온 분인데 3일 과식하고 7kg가 빠졌어요. 한국에 여기 와서 지금 4개월 거의 다 이제 3개월 반인데 그 태교교회 나가는 장로님인데 엄청난 건강 이걸 하시는 그 태교교회에서 10년 가까이 건강을 지도하는 강사예요. 그런데 본인의 배가 이렇게 나와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테니스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12월 3일 우리 건강학교 와서 딱 들어보더니 이거다 하고 3일 과일식을 했는데 몇 킬로 들어간지 아세요? 7kg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78일 이슬로 코코 먹었는데 10kg가 쫙 빠진 거예요. 대견교회 건강가게 갔더니 목사님 우리 그 기적이 일어났네. 뭐요? 이 장로님이 배가 쑥 들어갔네. 날씬해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아주 예뻐진 거예요. 부부가. 자, 이제 하셔야 돼요. 탄수화물. 의사는 뭘 먹지 못하게 해요. 배 나온 사람에게. 탄수화물이니까 밥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밀가루의 해독. 이 책 꼭 사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 아들, 며느리, 손자녀에게 꼭 이 책을 읽도록 하세요. 밀가루만 끊어도 몇 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 네. 영어로 외국에 있는 분들은 Health Without Wheat. 세계의 가장 권위자인 밀가루 박사가 이 책을 쓴 거예요. 포화지방보다 더 나쁘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흰쌀, 흰밀가루, 식빵, 롤, 피자, 아침 식사용 시리얼, 설탕, 시리얼바, 인스턴트 오트밀, 드링크. 뭐보다 더 해롭다? 포화지방이 뭐예요? 돼지 비계 먹는 게 포화지방이에요. 돼지 기름 먹는 것보다 더 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이 좋고 편리하니까 먹어도 되는 거죠. 어저께 밤부터 강의를 그렇게 했는데 식사와 과일은 섞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넌 해라 난 먹겠다. 그냥 거침없이 먹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참 힘들죠. 밀가루는 15가지밖에 없어요. 영양이.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밀가루가 왜 끊기 힘든지 이제. 근데 혈미슬로코콜 먹으면 밀가루는 자연적으로 안 먹게 돼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녀 중에 이렇게 비만이 걸려가면 슬로코 현밥을 해줘가지고 이거부터 먹고 그거 먹으라 그러면 한두 달 걸리면 딱 끝나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걸 공부하는 거예요. 페이지 7페이지 펴서요. 배가 부르기 위해서 먹어도 안 되고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로 때워서도 안 되고
먹는 철학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을 지으신 이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를 유전자를 만든 이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되는 철학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왜 먹나 음식은? 내 몸의 세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왜 건강해야 되나?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나의 비전과 목표가 실행되는 그것이 건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제가 현밥을 왜 먹어요? 왜 점심에 과일식을 해요?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점심에 맛있다고 막 밥을 먹어대면 여기 있는 피가 다 어디로 내려가 버려요? 위로 가버려요. 그러면 내가 강의 시간에 올라와서 피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리 다 내려가니까 강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헛소리하고 내려가요. 원칙이 그런 거예요. 근데 과일 먹으면 30분이면 소화가 거의 다 끝나요. 그러니까 피가 이리 내려갈 필요 없이 올라오니까 지금 강의가 졸립지 않고 팡팡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경회나 이렇게 할 때 강사 대접을 5시에 4시 반에 밥을 먹이세요. 소화가 다 끝나야 이 피가 이리 올라가서 제대로 영감적인 기별을 전할 수 있어요. 밥 먹기 강의 직전에 밥을 먹여놓으면 이거는 완전히 꽝 하는 거예요. 피가 이리 다 내려가 의자로 가서 이게 헛소리를 하게 돼요. 자, 무병장수는 영양이 균형된 깨끗한 약알칼리성 피와 깨끗한 혈관에 달려 있어요. 이건 어디 교과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 영양이 균형된 깨끗한 약알칼리성 피는 모든 암과 모든 세균이 존재하지 않아요. 산성피가 됐을 때 드디어 암과 세균이 존재해요. 그런데 영양이 균형진 걸 먹었다 할지라도 혈관이 막혔으면 또 이거 못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차에다가 잔뜩 좋은 물건을 실었지만 교통 막히면 못 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저는 기계공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도 일부러 헌 걸 사가지고 다 뜯었다 맞췄다 여러 번 해요. 이 원리가 뭔가? 자동차 기름 탱크에다 기름을 넣어본들 그 키아브라타라 가는 관이 막히면 가요 안 가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이제 1931년 독일의 월버그 이 노벨상을 탄 의학상을 탄 이 의사가 몇 년 전에 말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의 기별을 믿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역사해요. 암세포는 무슨 피에서만? 산성 피에서만 자라고 알칼리성 체질에서는 어떤 암도 병균도 자랄 수 없다. 자, 그래서 암 환자, 말기 환자 만나면 급히 하는 일이 피를 하루 만에 뭐 해야 돼요? 알칼리성 피로 만들어요. 그리고 슬로크콜을 먹으면 암이 이제는 막 어떻게 돼? 괴멸되고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빨리 알칼리성 피를 만드는 방법이 뭐죠? 3일 과일식이에요. 그거보다 더 빨리 하는 방법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올 거예요. 자, 양해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바쁘면 가셔도 돼요. 이렇게 끝까지 앉아 들은 분에게 대신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성은 7이고 그다음에 약알칼리성은 이제 7.4 정도 가면 이제 약알칼리인데 이걸 어떻게 밥 먹을 때마다 체크하냐?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동적으로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대로 9페이지 20.5로 먹으면 자동적으로 알칼리성 피가 돼요. 근데 고기를 먹고 흰밥을 먹으면서 요새 무슨 정수기가 나옵니까? 알칼리 만드는 정수기가 나와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음식은 산성을 먹으면서 알칼리 물을 먹으면 알칼리 피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알칼리 물을 받아가지고 30분 지나면 알칼리가 없어져 버려요.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는
무기 미네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산화가 돼버려요. 암세포를 만들어요. 자, 여러분이 철학을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녀가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사단의 올무가 되어서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불행과 질병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아휴, 나는 이 나이에 이제 이대로 살다 죽지? 건강하게 살다 죽으셔야 돼요. 마지막 마음장까지 마약 주사 안 맞고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주님의 품에 위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죽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혼상태가 돼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이걸 먹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먹지 마라 하면 더 먹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먼저 먹고 위에 있는 걸 먼저 먹고 이걸 먹어라 그러면 다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제가 수없이 실험을 해봐요. 우리 손자녀들,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보니까 자, 오늘 하루만 이 고기 없이 이 슬로코이 밥을 먹고 그래도 고기 먹고 싶고 계란 먹고 싶으면 말해라. 할아버지가 사줄 테니까. 다 성공했어요. 먹고 싶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왜 슬로코 현미밥과 이 균형진 영양을 7페이지에 있는 대로 그 양을 맞춰서 먹으면 왜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갈까요? 세포에 하나님 주신 영양소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구하질 않아요.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엘리베이터에 7인승 엘리베이터 이미 다 들어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철에 마찬가지예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정원이 다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 29절에 이 물질이 딱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 물이 들어오면 더 이상 나쁜 음식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쉬운 거예요.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세포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누가 먼저 차지하게 해야 돼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치즈 먹고 싶고 이거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럼 지 원대로 해요. 자, 그래서 알칼리성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알칼리성이 되니까 자, 모세혈관이 다 합치면 몇 킬로 된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12만 킬로예요. 근데 피가 46초에 한 바퀴씩 돌아가요. 근데 혈관이 막히면 갈 수가 없어서 동맥경화가 걸리면 뇌졸중, 심혈관 다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모세혈관을 안 막히게 해야 돼요. 모세혈관이 막히면 다 이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거 다 같이 중풍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10분의 1. 머리칼보다 몇 분의 1이 가나? 10분의 1이 가늘어요. 10분의 1이. 이거 막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자, 이제 집을 지었어요. 수도관을 다 연결했어요. 물이 안 나오네. 그럼 집을 포기하나요? 물이 나오게 해야 되나요? 어디가 막혔는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관도 막히지 않게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혈액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가는 게 뭐죠? 먹은 영양소가 당이 돼서 가고 산소가 같이 가고 호르몬이 같이 가요. 그리고 뭐도 같이 가요? 백혈구도 면역세포도 다 같이 따라가요. 왜 이게 다 같이 따라가나요? 꼭 필요해요. 그래서 면역세포는 P53 이 면역세포는 혈관을 따라가면서 암세포가 하루에 6,000개씩 생길 때 그걸 딱 포획을 하고 수갑을 채우고 묶어버려요. 그런데 산성 체질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뇌, 눈질병, 심장질병, 콩팥 질병이 대표적인 혈관 막힘의
질병이에요. 누가 막았어요? 조상이 막아줬나요? 본인이 막았나요? 본인이 막은 거예요. 뭘로 막았어요? 먹는 음식으로 막았죠. 그리고 조상 탓을 해요. 아버지가 뭐 대대로, 어머니가 대대로 뭐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나도 그렇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거예요. 그래서 현대병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슨 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무슨 병? 혈관병이에요. 그런데 이 종류는 이렇게 많지만 혈관을 청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병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한바람에 없어져요. 굴뚝이 6개, 7개에서 연기가 나와요? 아궁이는 하나예요. 굴뚝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당뇨 먹고 고려 먹고 뭐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할 필요가 없어요. 원인만 제공하면 끝나면 되거든요. 아궁이 가서 불만 안 떼면 굴뚝은 안 나와요. 연기가 안 나오듯이 뭐 하면 돼요? 슬로코코 현미밥, 레시딘, 과일. 더 나가서 좀 빨리 하고 싶다면 알로에. 여러분 교과서 뒤에 알로에가 나와요. 알로에 하면 끝장나요. 목사님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칩니까? 하는데 저는 환자에게 그렇게 해서 환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도 지금 분명히 지금 암세포가 절반이 줄었고 모든 수치가 좋아지는 그것만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것만 했는데 그래요. 자, 하나님 주신 이 8가지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했어요? 압력 소태다 했잖아요. 그리고 기름에다 지지고 볶고 가루로 만들었잖아요. 이치 안 맞는 거예요. 자, 제가 방앗간을 할 때 그 엔진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엔진이 이제 많이 돌리니까 거기 베어링이 달았어요. 그래서 그 베어링 부품을 사다가 맞출 때 그대로 갖다 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베어링을 사다가 이거 뭐 이렇게 생기냐고 내가 거기다가 막 그라인더를 갈고 그러면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세포와 유전자를 만들었는데 뭐 이게 그리고 막 가루로 만들고 빵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세포와 유전자에 안 맞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 안 하셔요? 네. 자, 그래서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은 채식을 하는 사람까지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50에 60대가 되면 50% 이상의 혈관이 막혀서 70% 될 때까지 증상이 없지만 딱 터지면 이런 빨간 글씨에 나오는 이러한 질병들을 맞닥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진을 딱 찍어놓고 자, 우리 가족 양심적으로 한번 여기 검색을 해보자. 이대로 먹나? 이대로 먹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애써 번 돈 다 병원에 갖다 주고 이제 신세 타령하다가 가는 거예요. 가루로 된 음식 안 먹기. 과일과 다른 음식 안 섞어 먹기. 식용유는 이미 트랜스 지방이 된 거예요. 볶아짰기 때문에 식용유로 또 다른 튀김 음식을 안 해 먹기. 속식, 과식, 폭식 안 하기. 아침 잘 먹기. 짜게 먹는 거, 맵게 먹는 거 안 하기. 목사님은 쉬울 줄 몰라도 나는 안 되겠네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제게 쉬웠으면 여러분도 쉬워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공기 마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물 마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려우니까 나는 공기 못 마시겠소. 어려우니까 나는 물 못 마시겠소. 당신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음식도 똑같단 말이에요. 왜 음식에 와서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을 걸고 하냐고요. 생각이 안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술 놓고 5만 9짜리 사라니까 압력솥 산 게 아까워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안 사는 거예요.
지금 4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슬로코가 안 사는 별내교회 95명 중에 몇 사람이 있어요. 와, 지독해요, 지독해. 다른 사람은 그거 먹고 10kg가 빠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매 시간마다 그 보고를 하는데도 끝까지 안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슬로코 꼭 샀어요, 안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아니 그게 왜 안 사냐고. 자, 이제 보세요. 70% 막힐 때까지 증세가 없다가 터지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40대도 거의 없어요. 다 여기 60, 70, 80대 있는데 혈관이 이만큼 막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건 의학적으로 지금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대답이 신동치가 않네요. 아주 심각하지가 않은가 봐요. 슬로코코 현미밥을 하면 레시딘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슬로코코 해야 돼요. 자, 뇌는 수술할 수가 없어요. 뇌혈관은. 그리고 머리칼까지 같아요. 한번 열었다가는 끝장나요. 그런데 심장은 임기응변이 돼요. 팔로 여기 허벅지 혈관으로 들어가서 스텐트를 박아요. 근데 이것도 1년도 못 가요. 다시 또 막혀요. 2차, 3차 이렇게 막혀요. 그러다 안 되면 이 기계 톱으로 이걸 갈라가지고 바르고 심장 꺼내서 작사를 해야 돼요. 다리에서 끊어다가 바이패스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폐인이 되고 말아요. 그 후유증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혈관 청소해 주셔야 돼요. 자, 채식하는 사람의 문제점은 아까 다 얘기했어요. 동물성을 안 먹지만 잘못되게 먹는 거예요. 너무 설탕 많이 치고, 너무 조청 많이 치고, 너무 기름 많이 치고, 볶아 먹고, 지지고 볶아 먹고.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이 나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저 청학동 올라가는데 메밀 국수집이 있는데 갔는데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감자전이 나오는데 뭘로 번복해서 나와요? 기름에 번복해서 나와요. 채식을 했는데 그렇게 잘못되게 고기 먹는 것보다 더 해로워요. 자, 과식, 폭식. 그 다음에 늙으면 이제 이게 50대, 60대는 그냥 나와서 발랄하게 뭐 대화를 하면 그냥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이분이 60, 70 이렇게 하더니 시무룩해지고 말도 없고 우울증 걸린 것 같은데 그거는 혈관성 우울증이라고 의학적으로 말해요. 피가 못 가니까 여기 이 산소와 이 영양이 못 가니까 이 주변의 세포들이 고사를 당해가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혈관을 열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현미쌀의 영양 페이지 보세요. 뒤쪽으로 나가셔서 페이지 46쪽. 이 교과서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두세 번 꼼꼼히 줄을 쳐며 읽고 다른 사람, 여러분의 아들, 며느리, 손자녀, 이웃, 형제들에게 이걸 꼭 이렇게 처방전을 주고 이렇게 하시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자, 현미의 쌀이 몇 가지라고요? 영양소가? 영양소가 몇 가지예요? 67. 67. 이렇게 영양이 많은 균형진, 뭐가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 완전한 균형을 맞춘 거 누가 창조했어요? 현미쌀. 완전해요.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이 우리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나?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여러 곡식 먹었나요? 한 가지만 먹었나요? 맞나요? 만나 속에 비타민 A, C까지, 현미 없는 A, C까지 다 넣었어요. 그거 먹고 병 걸렸나요? 안 걸렸나요?
40년 동안 무병장수했어요. 현미쌀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영양실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한 가지만 줘요? 현면 먹고 영양실조 걸리면 어떻게 해? 밀가루도 먹고 귀리도 먹고 뭐 큐니아도 먹고 뭐 별짓 다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흰쌀 먹을 때 습관이 걸렸던 잡곡을 넣는 거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 과다가 돼요. 콩팥이 이걸 걸러놨는데 부하가 걸려요. 현미쌀 하나님이 준 거 그대로 먹으면 안 돼요.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엄마 이거 부족해. 또 뭐 가져와. 뭐 가져와.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영양 과다가 돼요. 하나님이 현미쌀 만들어서 거기다 자꾸 잡곡을 콩을 뭐 이걸 자꾸 집어넣으면 영양 과다가 되고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미가 발 때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도 또 전화로 와요. 목사님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그 교과서가 몇 페이지에 있는데 아직 안 읽어봤네요. 이래요.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8페이지. 반드시 끓는 물을 보라. 담그지 말고 날쌀을 그냥 날쌀을 그대로 식혀서 물을 쪽 따른 다음에 보라. 그리고 반드시 쌀 한 컵이면 물 한 컵 반. 이 교과서 그대로 있어요. 한 컵 반을 팔팔 끓여서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스마트 슬로우 쿠커는 5번째 요리, 저온 조리에다가 맞춰라. 그러면 거기에 타이머가 디지털로 딱 떠요. 짝깍 1시간 59분, 1시간 58분, 1시간 50분 이렇게 나가서 2시간 되면 딱 먹고 밥이 다 잘 돼 있어요. 오늘 이제 오후에 먹을 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래서 반드시 끓는 물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하고 저녁 땐 데펴 먹고, 저녁에 했으면 아침 걸 데펴 먹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2시간 걸리는 게 귀찮다 그러면 못하는 거지 뭐. 2시간 동안 여러분이 지키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밥솥이 알아서 하는데 그게 왜 힘드냐고요. 2시간 동안 내가 뭐 풍무질을 하고 뭐 거기서 뭘 밥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아니고 밥솥이 했는데 왜 2시간 가지고 시비를 하느냐고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지. 자, 이거는 지맛, 이 NUC 슬로우쿠커 이 전자회사는 40-50년 된 전통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29,000원짜리 돈이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신제품 3만 원을 더 올려서 59,000원인데 어디다가 납품을 하냐면은 G마켓에다 납품을 해요. 쿠팡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G마켓은 항상 59,000원이에요. 자, 현미솥 1300에서 1800와트의 강력한 전압이 들어가요. 그리고 물이 122도에 끓어요. 레시딘이 열에 약한 것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압력밥솥은 소화도 안 돼요. 어린이도 싫어해. 껄 끓이고 뭐 이게 와글와글 그러는데 오늘 오후에 먹을 그 밥은 흰밥같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밥을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고 소화 과정이 전혀 부담이 없어요. 힘이 안 들어가요. 자, 지금 슬로우쿠커 혈밥 먹는 분 손 들어봐요. 여기 있네요, 이게. 예. 지금 이 김숙희 집사님이요, 그 별내 건강학교 왔을 땐 제가 깜짝 놀랐어요. 30년 전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예뻤는데 똥보가 들어오는 거야. 무슨 통나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병식, 저 여인을 빨리 고쳐라. 그런데 순종하여 저렇게 지금 아주 많이 빠졌어요. 얼마 안 됐는데도 과일식하고 많이 빠지고 지금 슬로우쿠커 밥 먹고 많이 빠졌어요. 또 얼굴 색깔도 아주 좋아졌어요. 증인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뭘 먹으면 안 돼? 찹쌀. 필리핀 사람, 이 아시아 계통도 찹쌀 싫어해요. 유독 한국 사람만 찹쌀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이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이 다 걸려요. 영양도 별로 없는 데다가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에는 무식해서 제가 쌀집에 가서 찹쌀, 현미 절반, 한 말 살 때 맵쌀, 현미 절반 섞어서 먹으니까 죽으라고 소화가 안 되고 안 좋은 거예요.
자, 레시딘 다 했습니다. 자, 이제 혈관을 청소해주는 보조적인 물질, 당근. 어떻게 먹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당근은? 말한테 가서 배워야 돼, 말. 말은 지기지고 볶아서 지용성이 어쩐지 이율돼가지고 기름에 볶아요, 안 볶아요? 말의 그 힘센 말의 주식이 뭐예요? 당근이에요. 날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생강, 감기 들었을 때 생강차 먹으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이제 열이 내려요. 두부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단백질만 빼내고 그 두부 만들 때 뭘 집어넣어요? 간수. 근데 요새는 화학적인 간수를 넣어요. 바닷물 간수를 넣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나오는 부추, 그 다음에는 이 다시마, 미역, 그 다음엔 이 검은 깨. 자, 이제 여러분이 양파, 마늘, 저 뒤로 가서 양파의 마늘의 영양 성분과 효능을 한번 보면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랄 거예요. 페이지 53쪽.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와 세포의 이 영양 물질에 대해서 양파만 양파, 고구마과 이 쌀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눈으로 이 두뇌가 이걸 볼 때 와, 이게 들어오는구나.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알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약을 먹을 때 알고 먹잖아요. 아무거나 먹지 않잖아요. 고혈압약, 혈당약 알고 먹듯이 이 음식도 알고 먹는 것이 좋아요. 자, 마늘의 영양 성분과 마늘의 효능. 마늘을 먹는 사람은 교수 논문에 의하면, 과학적 논문에 의하면 어떤 암도 안 걸려요. 암이 안 걸립니다. 암이 걸렸어도 마늘 먹으면 빨리 나요. 저는 이걸 다 적용을 하고 실험을 해서 입증된 것만 여기 나온 거예요. 당근의 영양 성분과 당근의 효능. 그 다음에 54쪽에 양파가 제일 많습니다. 양파를 얼마나 먹는가? 한 끼에 8분의 1쪽 먹으면 안 돼요. 8분의 1쪽. 거기 먹는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좋다고 그것만 배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8분의 1쪽을 먹는 거예요. 페이지 7페이지 보면 먹는 양이 거기 정했어요. 당근도 4분의 1쪽, 토마토도 4분의 1쪽, 아보카도도 4분의 1쪽. 자, 양파의 효능이 56페이지까지 가면 엄청나요. 근데 요거 좋다고 요것만 먹고 다른 것도 안 먹으면 안 돼. 균형지게 먹어요. 토마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이제 드리고 가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요. 왜 목사님 그걸 안 가르쳐주고 가요? 그러지 말고. 그리고 USB를 가져가서 목사님 타면 이 뒤에 엄청난 양들이 있어요. 자, 아보카도.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아보카도 4분의 1쪽이 나와요. 최고의 지방질이에요. 고기를 많이 먹는 손자녀, 아들, 딸, 며느리에게 이걸 꼭 먹도록 사다 주세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그 고기에 아주 치명적인 이 해를 안 받는 건 아보카도가 독소를 해결해 줘요. 네. 그리고 기름을 굳이 써야 할 경우에는 아보카도 오일을 쓰시면 좋아요. 자, 아몬드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단단해요, 이게. 그래서 치아가 약한 어린이, 임플란트나 또 틀니나 이가 약한 어른들은 먹기가 힘들고 씹기가 힘들어서 이게 죽처럼 안 씹혀지니까 들어가도 그냥 배설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할까? 아보카도는 꼭 아침에 10알, 저녁에 10알 먹어야 돼요. 아보카도의 영양과 효능이 거기 엄청납니다. 알몬드. 그래서 이 알몬드가 57페이지에 나와요.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까지 나와요. 암과 관계되어 있고 피부와 모든 혈액과 관계되어 있는데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내가 연구한 것 중에는 지금까지 이거 바꿔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건 확실하다 그래요. 얘가 25년 동안 하니까 물에 저녁에 담갔다가 아침에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껍질이 홀랑홀랑 벗겨져요. 그 껍질은 양분이 없고 피부 그 아몬드 보호막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건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불렸고 또 스스로 이렇게 벗겨지니까 벗기고 먹으면 애들도 좋고 맛도 좋고 활성화가 돼 있어요. 싹이 나오려고 그래요. 소화도 잘 되고 이빨 문제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먹고 아침에 담갔다가 저녁에 먹으면 됩니다. 하루에 20개 먹으면 돼요. 자, 호두는 한 알.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호두 한 알. 호두 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쩔은 거 사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코스코 가서 저는 캐나다 코스코를 거의 90%를 활용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호두들이에요. 근데 딱 그 포장해 둔 걸 이렇게 잘라보니까 다 쩔었어요. 그건 아주 쓰고 그거 먹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하얀 거, 쩔지 않은 걸 잡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타령을 하는데 아기가 가장 빨리 자라야 할 때 엄마의 젖의 함량이 단백질이 얼마나 되나요? 7%예요. 근데 현미밥에는 몇 퍼센트가 있을까? 8%예요. 아기가 빨리 자랄 때 7%인데 현미는 8%니까 지금 다 늙었는데 빨리 자랄 필요 있나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뭐 생기는 건 없어요. 단백질 타령 때문에 고기 먹는 걸 핑계대고 삼계탕을 먹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콩팥은 죽어나요. 단백질을 배출시켜서 오줌에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호박씨는 소고기보다 더 많아요. 동물성 단백질은 암을 일으키고 산성 체질을 만들어서 골다공증을 만들지만 이 식물성 단백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제 이건 사진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 이제 나옵니다. 폐암 안 걸리는 방법과 폐암 걸려도 빨리 나는 방법은 요 맨 앞에 갈릭 나와 영어로 대파, 맨 앞에 마늘, 그 다음에 대파, 그 다음에 이제 양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모든 논문 통계가 똑같이 나와요. 폐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맨 위에 줄로부터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순서대로 하시면 예방도 되고 안 걸린 사람 치유도 됩니다. 이제 약 한 40분 남았는데요. 여기는 점점 이제 심도가 깊어지는 강이에요. 자, 여러분의 교과서 24페이지. 모든 사람의 몸에는 300개에서 6,000개의 암세포가 매일 발생해요. 나쁜 공기, 나쁜 물, 나쁜 음식,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의 총체적으로 암세포를 만들어내요. 특별히 프리 레디칼 활성화 산소. 그래서 물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무기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어야 활성산소가 발생이 안 되고 암세포가 안 생겨요. 자, 그래서 그 물을 마는 데는 여러분이 기록을 해 놓으시면 돼요. 제로 워터 정수기를 이 쿠팡에 아주 싸요. 45,000원부터 크기별로 올라가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필요한 정수기예요. 저는 여행 다닐 때도 가지고 다녀요. 2개 삽니다. 조그만 거, 집에다 놓는 건 큰 거. 값도 싸고 물은 100% 증류수와 같은 퀄리티예요. 김평환 목사님이 삼육대학 교수할 때부터 증류수를 강조하셨는데 그거는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근데 그분은 자기 교수 사무실에서 전기세를 본인이 안 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하려니까 전기세가 폭탄이 와서 그걸 못하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 게 이게 제로워터. 미국에서 만든 미제입니다. 자, 이제 암 예방과 치유의 기쁜 소식. 주변에 내 가족을 포함하여 부모 형제를 포함하여 주변에 암 환자가 차고 넘칩니까? 희박합니까? 차고 넘쳐요. 웬만하면 암. 그런데 암 진단을 받으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죽었다. 난 끝장났다. 이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근데 의사는 암 치료한 방법이 딱 세 가지예요. 잘라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사선하고, 그 다음 뭐예요? 키모테라피, 항암 약 주사예요. 그러면 그게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부작용이. 그리고 암을 찾아내고 이제 보기 위해서 수시로 찍는 CT나 MRI는 암세포를 폭발을 시켜요. 근데 의사는 왜 그렇게 하는가? 암협회 의사들은 암은 의술로 못 고친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하죠? 환자가 있으니까 하고 뭘 벌어야지 돼. 자기 월급과 병원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암 환자 만나면 이거 한 번의 치료가 안 돼요. 수십 번 이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여기 돈덩어리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만나면 딱 잡듯이 자기 손아귀에 딱 넣어서 이대로 와세요. 그러면 결국은 무덤으로 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의사가 하려는 줄 알면 다 아는 줄 알았던데 끝장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암의 희생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자, 질병이 걸리면 아파요. 그리고 불편하고 제한을 받아요. 뭘 못해요. 그리고 걱정과 불안이 쌓여요. 그래서 인간의사에 가면 시간과 재정, 검사에 지치고 굶어야 되고 약을 놓고 사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라야 되고 걱정과 불안이 생겨요. 잘라냈으니까. 그러면 후유증이 심하고 장애도 오고 끝내는 사망이 와서 절망해요. 암 환자가 사는 확률은 5%도 안 돼요. 그건 의사가 살린 게 아니라 자기의 몸에 그 면역체계가 그나마도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긴 거지 의사가 고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자에게 뭘 줘야 돼요? 절망적인 환자에게 뭘 줘야 돼요? 소망은 치유예요. 치료가 아니고 어느 영역으로 들을 때야 암 환자가 나을 수 있을까? 제가 어저께 밤에 그 많은 암 환자 씨름한 거 다 나은 사람만 올린 거예요. 어느 영역으로 그들 들어오면 돼요. 더러운 빨래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끝장나. 물에 집어넣으면 물의 힘이 세탁기가 없을 때 저 어린 시절은 빨래가 있으면 어디로 끌고 가? 강가로 끌고 가, 시냇가로. 그래가지고 물이 세게 흐르는 데 가가지고 딱 빨래를 집어넣으면 무슨 힘이? 물의 힘이 다 가면서 해결돼요. 그리고 이제 방망이질을 조금 했지만 끝장나. 빨래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암은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누구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전도에 제일 쉬운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 암 걸려서 남편이 죽고 엄마가 죽고 자식이 죽으면 그 집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암 공포에 걸려 우리들도 안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세포와 유전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 치료가 아니고 번역 잘못됐어요. 뭐하는 여호와라? to heal. 치유하는 여호와라. 자, 여기 암 치유 사례들 보세요. 제가 남의 이름을 함부로 어떻게 쓰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역이신 하나님이 조연인 저를 통해서 이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 잘 보세요. 사기, 말기. 그죠?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제 호스피스 병실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너무 넘어갔어요, 이제는. 그런데 지렁이 찜질로 2, 3일 만에 깨끗이 통증이 없어져가지고 온 식구들이 밤새 소리를 질러서 잠도 못 자고 직장도 못 가는데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방법이 지렁이에 있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책에 지렁이 찜질이 있는데 이걸 한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짠가 가짠가 되나 안 되나. 근데 되더라고요. 자, 왜 암이 생기는가? 왜 죽는가? 잘못된 음식 섭취.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영양으로 결핍 때 죽어야 암 환자는. 암 치료받다가 이제 막 방사선 쪼이고 항암이 오니까 막 혓바닥이 다 그냥 막 이제 고장이 나요. 막 염증이 생기니까 음식을 못 먹으니까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양 결핍으로 죽어요. 그리고 들어넣어서 꼼짝 못하니까 폐렴으로 죽어요, 그냥. 그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암이 사진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6년에서 10년 걸려요. 근데 의사가 이제 암 다 났다. 거짓말이에요. 계속 암세포는 자라고 있어요. 사진에 안 나타날 뿐이에요. 사진에 나타나기까지는 6년, 7년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방이 최고죠? 예방이. 자, 6,000개의 이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는 우리 몸에 경찰력이 있어요. 경찰력을 뭐라고 말해요? 면역세포예요. 근데 그건 좀 엄격하게 의학적 용어로 안 맞아요. 백혈구예요. 백혈구를 세 부류로 나눠요. 단구, 과립구, 림프구로 나눠요. 자, 대한민국 남자들은 몇 살의 군인가요? 에? 그러면 그 군인들을 셋으로 나누죠. 육군, 공군, 해군 나누듯이 백혈구인데 이 셋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과립구, 림프구, 단구로 나눠요. 역할 분담을 하는데 얘들이 활성화되고 강력해요. 그런데 이제 이 한국 땅에 깡패, 절도범, 성범죄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경찰력이 강력하면 활동해요, 못해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6,000개 생기지만 우리의 이 면역체계가 강력해지면 암세포는 활동 못해요. 그럼 면역체계가 강력하게 하는 게 뭔가? 아까 영양밀도 7페이지짜리에 그걸 먹으면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되고 강력한 엽산이 되고 강력한 수갑을 채워요. 9페이지요. 영양밀도 그 위에 쪽에 20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월버그 독일의 그 노벨상 탄 의학가 약 알칼리성 피에서는 어떤 암도 어떤 세균도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 페이지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암이 제압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암세포가 이제 그것도 먹어야 이제 힘을 내요. 깡패, 절도범, 뭐 성범죄 하는 사람도 먹어야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암세포의 먹이가 뭐예요? 고기예요. 우유예요. 근데 의사는 암 환자 놓고는 고기 먹어. 그래야 힘내서 방사선도 하고, 그래야 이 항암도 할 수 있어. 의사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의사는 알아요. 자기 가족은 안 먹여요. 이걸 고기를 먹어야 더 강력한 방사선, 더 강력한 약을 팔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의사들은요, 자기와 자기 가족이 암 걸리면 이 현대의학 방사선, 그 다음에 항암약 안 한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해요, 그들은? 자기 가족은 안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딱 암 걸리면 길이 없어. 의사한테 가야지. 삼성병원 가야도 아산병원 가야지.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뭐 걱정이야. 같이 들어가 문제가 없어. 그렇죠? 자, 이제 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니까 하니까 닭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요새 이 닭고기 튀김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치킨 프라이드 치킨. 닭고기 먹으면 췌장암이 얼마나 높아져요? 닭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췌장 망가지죠. 한국에 왔더니 아주 속상해요. 한국연합회장 신 목사님도 췌장암, 그 와이프도 췌장암 지금 걸려서 치료받고 있고, 그 작년에 왔더니 어떤 목사도 서울대학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죽고. 와, 이게 뭔가 도대체. 이 한국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왜 무냥인가? 물론 그들이 닭고기 안 먹었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어떻게 알아요? 몰래 혼자 먹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나가버렸지만 그 이 암흑에는요, 그 외국에 와서 그 제가 직접 어림잡아 직접 들었어요. 본인한테 강의를 했는데 뭐 건강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식으로 했으니까 채소만 줬더니 이 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집사님 보고 나 고기 좋아하니까 이 캐나다 고기가 좋으니까 좀 고기를 해달라 이러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건 앞뒤가 다른 인간이구나. 그렇죠? 자, 보세요. 암이 폭발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메타온이라고는 고기에서 우유에서 계란에서 닭고기 참치에 나오는 이 암세포 먹이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려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9절로 가야 돼요.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차를 몰고 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신호 정지해서 그냥 가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나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구 먹으면 나 죽고 가족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심리 산길을 걸어 다녔는데 매일 5일장을 쓰는데 도살장이 중간에 있었어, 산속에. 그런데 5일만 되면 이 소, 돼지가 이 도살장으로 안 가려고 눈물을 흘고 발버둥 치면 몽댕이를 후려 패가지고 가서 죽여요. 아이선자는 벌써 170년 전에 말하고 있어요. 동물들이 죽을 때 눈물을 흘리고 이때에 완전히 잘못된 호르몬이 나와요. 노로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이걸 먹으면 사람들이 마약 먹은 것처럼 팍 이렇게 스파크가 터져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현상이에요? 요요 현상이 와요. 그래서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몇 배나 증가한다? 10배. 자,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위장에서 부패해요. 과일을 섞어 먹고 이렇게 해도 부패해요. 암, 종양, 폐질환 등이 주로 고기를 먹음으로 뭐한다? 발생한다. 여러분, 늙으면 골다공증 예방을 해서 우유 먹으라고 난리예요. 서울우유, 뭐 연세우유로 먹으라고 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외국에 캐나다나 이런 데는 여자하고 이 노인 여자하고 이렇게 포옹을 못해요. 갈비뼈가 우스우스 부서져요. 우유를 하도 먹어서. 왜 우유를 먹으면 암이 걸리고 왜 우유를 먹으면 골다공이 걸리는가?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산성피가 돼서 우리 몸에서는 이 모든 뼈에서 골반에서 칼슘을 빼다가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더 많은 골다공증이 생겨요. 그런데 우유 회사는 가짜로 말해요. 이거 먹어야 단백질 골다공이 없다. 선악의 대쟁투는 일혈과 안식일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음식의 영역에서 더 심해요.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 영국의 세계적인 과학자가 자기가 유방암이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연구했어요. 과학자니까. 뭐가 주범이에요? 뭐가? 우유예요. 그래서 여기 책이 나와 있어요. 여자가 뭘 끊어야 할 이유? 근데 여러분, 손자녀에게 학교 갈 때 밥도 안 먹고 하니까 뭘 줘요? 뭘 줘요? 우유를 주죠. 우유를 주지 말고 뭘 주면 좋아요? 두유를 줘요.
근데 두유도 여기 조장은 계시지만은 삼육두유 가만히 보세요. 저는 삼육두유 안 먹어요. 첨가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콩이 몇 알씩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첨가물이에요. 어떤 우유가 좋아요? 외국엔 순수한 콩을 갈아서 짠 두유를 팔아요. 아무 맛도 없어요. 싱거워요. 물 같아요. 그런 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아무도 안 사 먹어. 그냥 거기다가 달콤하고 뭐 이거 넣어야 돼. 근데 외국은 마인드가 달라요. 생각이.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 맛에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짜게 먹는 거. 양념은 본질적으로 해롭다. 분명히 화이트사님 말하고 있어요. 짜고 맵게 먹는 거는 피를 더럽게 한다. 저는 그래서 18살에 이거 딱 해결했어요. 하루에 3끼 매운탕 먹었어. 다. 그 다음에 채소 날로 된장국장 안 찍었어요. 토론토에서 한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와이프가 위암으로 죽었어요. 2년 전에 장로님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와이프가 죽었어요. 왜요? 위암 걸렸습니다. 장로님, 내가 그때 10년 전에 내가 장로님한테 경고를 했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반찬을 염장 음식을 그렇게 먹더니 아들이 의사예요. 내과 의사인데도 엄마를 못 살리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그 토론토에서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꾼이니까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배추 모래 심어가지고 겨울 6개월 동안 먹게 해서 전부 다 염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뿐이라 전라도 경상도는 습관적으로 짜게 맵게 먹어요. 그 음식이 따뜻하니까 쉬니까. 근데 북쪽은 이제 안 그러죠. 집사님,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집사님, 이거 생채소는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 목사님 채소가 아깝고 그리고 그냥 날채소는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그래도 집사님 이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말을 안 듣고 결국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이거 아까 반복해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페이지 26페이지. 아주 간단하게 지금 26분 남았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성을 가야 돼요. 지금 4시에 5시간 걸려야 돼요. 안 맥히면. 내일 아침부터 아침 10시부터 해야 되니까 10시부터 8시 반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오전 강의, 오후 강의, 저녁 강의 쉴 시간이 없이 이틀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오늘 어저께 밤에 강의했죠. 오늘 설교했죠. 지금 오후에 했죠.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요. 네, 밤새도록 해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지만 과일이 지금 내 세포에 충만해가지고 안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먹으면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이제 못 드리니까. 자, 1단계가 뭐냐면은 9페이지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 이거면 면역체계가 아주 강력해져요. 근데 이 암세포는 이걸 싫어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약해지고 우리 면역체계는 강해져요. 경찰도 먹어야 강해지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9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29절의 물질을 먹으면 아주 강해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활성산소를 이제 막아주는데 이거예요. 항산화 물질, 창세기에 있는 대로 이대로 먹으면 강력한 항산화제가 생겨요. 1단계. 자, 2단계 27쪽으로 가세요. 네, 강력한 항산화제. 이게 면역체계가 이걸 먹고 2단계는 뭐냐면은 아까 면역체계가 강했는데 암세포를 24시간 혈관을 타고 가서 검색하는 유전자가 B53인자예요. 딱 암세포를 만나면 이리 와. 너 살래 죽을래? 살려줘. 그러면 이 P53이 명령을 내려요. 다른 세포에게 이리 와.
얘 살겠대. 그러니까 얘한테 좋은 호르몬을 좀 줘. 그러면 정상세포가 돼요. 난 죽겠어. 난 살기 싫어. 그러면 NK세포를 보라요. 살인세포 이리 와. 얘 구멍 뚫어. 그리고 여기다가 단백질을 넣어. 그러면 폭삭 죽어요. 그럼 이제 시체를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불러요? 단구를 불러요. 단구 이리 와. 여기 죽었어. 시체가 많은데 해결해. 그러면 얘가 예수의 정신을 발휘해요. 난 살고 싶은데. 아니야. 네가 죽어도 주인은 살려야 되잖아. 어떻게? 50개 먹고 죽어. 단구가 스스로 50개를 먹고 같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난 살기 위해서 그거 안 먹으려는데 아니야. 이 주인을 살려야지. 주인이 있어야 우리도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P53 유전자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음식을 먹을 때 강력해져요? 창세기 1장 29절 음식을 먹을 때 강력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P53이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고 마지막 단계, 이건 아주 악질이구나. 이놈의 암세포는 아주 악질이야. 악질 중에 악질이다. 그러면 수갑을 채워요. 수갑이 뭐예요? 메틸기예요. 이렇게 꽁꽁 묶어요. 암세포를. 어느 때까지 묶어요? 이 사진상 나와요. 이 암세포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돼요. 묶여버렸기 때문에. 이걸 메틸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메틸기를 생산하는 물질이 아까 엽산 물질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9절에 그 물질이 메틸기를 만드는 엽산 작용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면 꽝꽝 묶어요. 얘가 굶어 죽어요. 그 사이에 면역세포가 강해져가지고 애들을 처단하는데 뭘 먹으면 다 풀려요? 고기 먹으면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암 환자가 이제 거의 낫다 싶어가지고 가서 삼계탕을 먹으면 2달 안에 죽어요. 이놈이 못 먹다가 이제 닭고기가 들으니까 왕창 먹고 아주 폭발적으로 암세포가 이 묶였던 게 다 풀려버리니까 이제 살았다고 이제 딥다 먹고 암세포가 확장돼서 2달 안에 거의 다 죽습니다. 그 재발에 죽는 거예요. 자, 메틸기 이렇게 되고요. 자,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흰밥, 밀가루가 아니고 통곡식, 과일, 채소, 견과류. 암세포가 싫어하는 게 뭐죠?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넣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자, 이 밥상, 이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제 밥상이에요. 몇 개마다 그렇게 어떻게 먹나. 그런데 이거 몇 개마다 이렇게 다 먹는 게 아니고 요 접시하고 요 밥만 요 위에서 골고루 갖다 맞춰 놓는 거예요. 자, 세포가 싫어하고 병들게 하는 음식 이것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먹는 이것들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돼요. 여기도 커피가 한 몫을 해요.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들 집사회 하면 커피를 물 마시듯 하더라고요.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겨요? 커피는 볶을 때 발암물질이 생겨요. 볶을 때 새카맣게 볶습니다. 그때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커피를 먹으면 안 되겠죠? 자, 암 환자도 모든 환자도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가 돼요. 여기다 퍼센테이지 증가되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산다. 안 움직여야 산다. 움직여야 사는 거예요. 운동과 이제 건강 문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자,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어저거저 만보 채우는 게 좋아요? 숨이 차도록 걸어야 돼요. 만보는 영국에 42만 600명을 14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어정어정 걷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숨이 차도록 60분 동안 걸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 노쇠 현상을 막고 더 에너지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불암산을 매일 가요. 출장 가는 외에는.
그 증인이 있어요. 저 뒤에 삼육대학 교직원 오셨죠? 교수님하고 직원 오셨는데, 집사님하고 이제, 진짠가 아닌가 이제 저를 감시해요. 진짜 목사님 가나 안 가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가는구나. 그죠? 잠을 자야 돼요. 잠자는 동안에 회복이 돼요. 몇 시에 자야 돼요? 10시. 왜 10시에 자요? 이때 무슨 호르몬이 나와요? 멜라토닌, 치유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12시에 자고 이렇게 하면 이게 모자라. 그러니까 10시에 자는데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자나? 그냥 누워 있어도 돼요. 깜깜한데 그냥 누워서 하루 종일 바빠서 기도 못했으니까 누워서 잠을 때까지 들어누워서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안 받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힘들면 들어누워서 아버지 오늘은 제가 들어누워서 기도할게요. 뭐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뭐 무릎 꿇고 눈 감고 그게 어디 있어요. 공식적인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침대에 누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방문해라 힘들었는데 누워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대화할 테니까 눈 뜨고 합니다. 안 받아줄까요? 들어넣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나를 하나로 데려가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밥 먹으면 7시에 자가지고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밥을 새벽 5시에 먹는데요. 참. 그래가지고 점심 12시까지 배가 고파서 또 간식을 한대요. 거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 새벽 5시에 밥을 먹으려면 밥을 얼마나 아니 기도도 안 해.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씀 보고 밥 먹기 전에. 제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 그래도 그게 안 된대요. 자 이제 암세포학 가는 대로 마늘, 전립선암, 마늘, 우암, 마늘, 췌장암, 마늘, 그 다음에 뇌암, 마늘, 뇌종양, 마늘, 신장암, 마늘,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1번이 마늘, 그 다음에 방울양배추, 양파, 브로콜리, 파. 자, 그러니까 이대로 잡히면 암은 완전히 해결이 돼요. 자, 이제 단백질 타령을 자꾸 하는데 늙어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고기를 잡셨어요. 그런데 뇌졸중 걸려가지고 2년 동안 병원에서 고생하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고기를 잡수면 되겠어요. 혈관을 막는데. 결국은 뇌졸중 걸렸어요. 단백질 보세요. 여러분이 이쪽에 우측에는 고기고 좌측에는 하나님 만드신 창세기 1장 29절 어느 쪽에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 이건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 교육은 제가 더 쉬워요. 어린이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른은 자꾸 요령을 부려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없다. 단지 바꾸지 아니라는 잘못된 뭐일 뿐이다. 생활 양식이 있을 뿐이다. 자, 이제 알로베라. 여러분이 아주 이렇게 졸음이 오시는 분은 이제 막바지 아주 중요한 거니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나셔도 돼요. 뒤로 가셔도. 자, 알로에브라 페이지 34페이지 펴세요. 자, 75가지 영양소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시고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종류가 350가지예요. 저는 이걸로 25년 동안 암 환자를 치유하고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악성 잘 안 나는 환자를 하는데 급속도 고속도로를 만드는 치유제예요. 쉽고 싸고, 그렇죠?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지, 먹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뿐이지 쉽고 싸고 효과가 팍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암 치유 신학과 교수님에게는 레시딘, 슬로코 현미밥, 알로에 3가지 했어요. 운동.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낫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알로에가 좋은가?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우측에 무슨 점? 흰점이 있는 알로에가 좋아요. 그게 약이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되는데 6가지인데 흰점이 알로에. 이 지역에는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아주 많이 팔려요. 제가 강의하면 거기 가서 사는데, 저 동구릉에 올라가다 보면 다산동하고 해오름교회 그 사거리에 꽃돌 나무섭, 그 장로님이 그걸 하는데,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이 알로에를 가서 구입해주고 선전을 하니까 그 장로님도 알로에를 잡셔요. 그래서 이제 좋은 알로에를 이제 자기 집에 떨어지면 갖다 놓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전화로 가기 전에 확인을 하고 가세요. 지금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반점에는 알로에 있습니까? 없으면 이제 갖다 놓고 연락을 주십니다. 자, 이제 장 청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빠르게 치료하는 거예요. 변비는 이건 뭐 10시간 만에 해결돼요. 모든 상처에 가장 빨리 낫는 거예요. 외부 상처, 내부 상처. 알로에 영양이 얼마나 많다고요? 75가지. 약작용은 100가지 이상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먹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내용은 여러분이 교과서 읽으면 되고, 먹는 방법은 거기 이제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알로에를 먼저 잘라가지고 문질렀어요. 저는 이 자극적인 냄새나는 로션 잘 안 바르거든요. 알로에를 바르면 이 영양이 흡수가 딱 되면서 피부가 탱탱해져요. 싸고.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알로에를 기르고 있어요. 한 5년 동안 자라요. 밑에부터 잘라 먹으면 가운데 3개를 남겨놓으면 또 자라고 또 잘라 먹고 또 자라고 또 잘라 먹고 또 새끼를 쳐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분가해서 키우면 돼요. 자, 복용하는 방법. 밥 먹는 숟가락으로 한 스푼의 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식용으로 이렇게 막 잘라 파는데 그건 약효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변비만 해결해 줄 뿐이고 약효가 없어요. 한 스푼의 이 젤을 긁어서 조그만 믹서기 있어요. 큰 믹서기는 뭐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저 조그만 믹서기에다가 이걸 담아서 물 200cc를 넣고 15초 갈아서 그냥 아침에 물 2컵 먹을 때 200cc 물 2컵을 보통 먹잖아요. 그럴 때 한 컵을 이걸 먹으면 땡. 아침에 너무 바빠서 못했다. 그럼 아침 먹고 3시간 후에 공복에 해도 되고, 아침에도 바빠다. 오후에 밥 먹고 3시간 후에. 안 되겠다. 저녁 먹고 3시간 후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게 아침에 하는 거예요. 이제 방법. 제일 밑에 부분부터 저 뒤에 이제 저 따라온 집사님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 집에 제가 이제 차가 없기 때문에 장로님 가게에서 두구를 사다 줬더니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쏙 제자가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데리고 이렇게 옆에 있어 환자만 오면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저 집사님이 다 얘기를 해요. 아주 훌륭한 제자가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밑에부터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양쪽에 가시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가운데를 치는 거예요. 가운데를 쳐서 접시에다가 엎어놓고 숟가락으로 긁으니까 뭐만 나와요? 알로에 젤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북에서 혹시 나왔으면 내가 이거 이북 기지를 통해서 껍질까지 다 먹어야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 사람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어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색깔이요. 이런 색깔로 돼서 왔어요. 이북 탈북민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3개 큰 화분을 우리 동네에 사다가 1시간 차 타고 가서 줬더니 이거 먹으면 암이 낫습니다. 그랬더니 껍질째 다 먹고 그래가지고 안식일마다 겨우는데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긁어낸 다음에 이거를 조그만 큰 믹서기에다 넣으면 다 발라져서 먹을 게 없어요. 조그만 믹서기에다 스몰 사이즈의 믹서기에 넣고 물을 200cc 붓고 15초 갈고 그대로 마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도 이거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육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보 이거 해. 이거 사진 찍고 한 거예요. 자,
일반적인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60을 먹고 보름 쉬고 30일 먹고 보름 쉬고 30일 먹으면 돼요. 일반적인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청소, 혈관 청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암이 걸렸다 90일 해야 되는 거예요. 30일 먹고 보름 쉬고 또 30일 먹고 보름 쉬고 3번 반복했는데 왜 보름을 쉬느냐? 너무나 이 클린, 이 청소가 잘 돼가지고 대장에 좋은 박테리아가 다 없어질 정이에요. 이걸 살려놔야 돼요. 살려나는 기간을 15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다가 화분을 크게 키우고 이제 흙을 더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 양분이 많은 알로에가 돼요. 한국에는 여름엔 땅에다 심었다가 겨울에는 화분에다 옮겨 두르면 더 이상적이에요. 왜? 땅에다 심으면 더 많은 영양물질을 알로에가 햇빛을 받으면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물은 사막 식물이기 때문에 자주 주면 썩어요. 뿌리가 죽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2주일에 한 컵 정도, 여름에는 마르니까 일주일에 한 컵 정도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알로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거의 결론을 한 7분 남았는데요. 현대병을 확실하게 예방하고 빠르게 치유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 지금까지 이제 어저께 밤부터 쭉 했지만 3일 무슨 식?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자 절대 붙이면 안 돼요. 저쪽 하동에 가면 이 3일 과식한데 사과를 요만큼 준대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그러고 도망 나와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는 마음껏 배부르게 배가 터지도 먹는 거예요. 60번 씹어서 포만감이 오도록. 근데 배가 안 터져요. 오늘도 제가 포도 5개 남겼다고 그랬죠? 여기서 스톱시켜요. 자, 그래서 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게 당뇨, 고혈압, 아토피, 암, 그 다음에 과체중. 그 다음에 같이 시작할 게 뭐죠? 과일식을 했든 슬로코가 했든 같이 먹어야 할 게 2달 동안 같이 먹어야 할 게 레시딘. 그 다음에 반드시 과일식하기 일주일 전에 기초작업으로 슬로코코 효험합을 먹어야 돼요. 급한 환자 외에는. 그러나 이제 3일 과일식이 끝나면 반드시 슬로코코를 가야 돼요. 슬로코코를 가서 해서 유지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난 고속도로를 좀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뭘 같이 하면 돼요? 알로에 베라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알로에인데 목사님 베라라고 써놔. 캐나다, 미국은 알로에만 못 알아들어요. 알로에 베라 그래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원래 명령이 알로에 베라입니다. 자, 행복과 건강과 영원에 이르는 라이프 스타일 법칙의 우선순위 첫째 뭐예요? 제3을 받은 거듭난 마음이에요. 왜? 이래야 뭘 수용이 돼요? 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한 거예요. Simple nature. 그러나 righteous nature, 거듭난 본성은 하나님과 같은 동족일서이기 때문에 전도체가 잘 돼요. 담임 목사님 마침 기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첫째 우선순위가 제가 임상실험하고 수많은 일선에서 천연치료한 결과가 뭐가 제일 먼저 빨리빨리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건강한 심장이 있어야 돼요. 심장이 이걸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심장을 위해서는 모세 혈관을 동시에 같이 청소해 줘야 돼요. 막히지 않은 건강한 혈관. 그 다음에 영양이 균형진 약 알칼리성 피 9페이지 그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먹는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 몇 번 씹어라? 60번. 과일도 몇 번 씹어라? 60번. 암 환자는 몇 번 씹어라? 100번. 전설 목사님이 전립선 암을 진단받고 의사한테 안 가고 350번을 씹어먹고 걷더니 났어요. 제가 2시간 동안 그 집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몇 번 씹으냐 하니까 지금은 시간도 많고 그래서 350번 씹지. 그럼 목사님 하루 종일 밥만 먹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 95살인데도 불구하고 70대 건강 나이에요. 이 힘든 세상에 그렇게 오래 살아. 그냥 빨리 죽고 말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철학이에요. 건강하게 살면서 건강하게 봉사를 해야죠. 그 다음엔 충분한 물. 늙을수록 물을 안 먹어요. 그래서 늙어서 얼굴에 이제 주름살이 많은 사람, 이렇게 여자, 남자 보면 물 안 먹는 사람이에요. 물을 안 먹어요. 왜? 오줌 넣기 귀찮다고 안 먹어요. 여러분, 피가 95%가 물이고 이 피부가 거의 7%가 70% 이상의 물인데 물을 안 먹으면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물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운동 반드시 해야 돼요. 운동. 그 다음에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수면은 10시에서 6시 사이에. 그 다음에 9번이 중요한 거예요. 왜 건강한가? 왜 이렇게 먹어야 되나?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왜 건강법칙대로 살아야 되나? 9번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김영석 박사가 지금 몇 살이에요?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106세래요. 근데 그가 인간극장에 나오는데요. 아침 식탁을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는데 우리 교단 음식하고 제 식탁하고 비슷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건강한지. 자, 그래서 이제 한 2, 3분 마음하고 마치죠. 이 8가지를 셋으로 구분하면 마음이 첫째 자리예요. 그 다음에 생활 양식, 환경인데 왜 중요한가? 마음은 건강의 사령탑이에요. 여기서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난 날 수 있다. 난 된다 하면 이 뇌세포가 10,000개의 세포하고 연결돼서 자, 된다고 하니까 빨리 활동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불이 났어요. 소방본부에서 배를 올라가서 빨리 출동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일을 안 해. 그러나 빨리 해. 빨리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뇌세포가 1,000억 개가 돼요. 그리고 뇌세포와 연결된 통신수단이 100조 개가 돼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러분, 제가 이 동북교회 할 때는 이 교회 진리라 시달려가지고 이런 설교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를 해야 되니까 그저 돈 빨리 내라 그러고 돈 내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언제 저런 걸 배웠나 할 정도로 새롭죠? 내가 캐나다 가서 25년 동안 이제는 내가 교회 진리도 없고 그러니까는 마음의 육체의 성전을 이제는 새롭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자, 내내 호르몬, 여기 좌측이 다 호르몬 공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무슨 호르몬이 나와요? 좋은 호르몬. 여기 여러분 우측에 뭐가 나와요? 좋은 호르몬?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이 나와요. 그런데 남을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돈 벌어야지, 돈 많아야지, 좋은 차 사야지, 좋은 집 사고, 나 저 인간하고 나는 게임이 지고 싫어. 이렇게 하면요. 무슨 호르몬이 나와요?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성경에는 너를 위해서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네가 잘못된 삶이 되니까.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170년 전에 질병의 10분의 9가 어디에서 유래한다? 마음에서 유래한다. 이제 마음과 육체는 아주 밀접해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러분 교과서는 지금 없는 거예요. 자, 마음이 즐거우면 뭐다? 의학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다? 양약이다. 양약.
내 마음의 근심은 뭘 말라? 피가 생성이 안 돼요. 뼈가 말라요. 심보를 바르게 해야지. 그래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병이 걸렸지. 이런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무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날 수 있다 하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예수는 죄로 병든 영혼의 강력한 뭐다? 치료자예요.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항상 뭐하라? 돈이 없어도 기뻐하라. 사업이 망해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뭐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환경에서 기뻐하라. All circumstance.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아까 말했죠?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가 100조 개의 시냅스하고 연결되어서 역사를 해요. 자, 이게 두뇌신경이에요. 엄청나요. 근데 이 모세혈관이 막히면 작동을 할까 못할까? 못해요. 그러니까는 뭐 해야 돼요? 슬로쿠 현법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누가 손해? 여러분의 뇌혈관이 막히니까 손해예요. 자, 뇌세포 하나는 몇 개의 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요? 10,000개, 1만 개의 뇌지체세포가 연결되어 있고, 생각은 추상으로 멈추지 않고 실제적인 물질이 된다. 그러므로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자, 좋은 파장이 이런 사랑하는 마음, 뇌파, 그 다음에 용서하는 뇌파, 교회를 사랑하는 뇌파, 영혼을 사랑하는 뇌파가 오면 이런 호르몬이 쫙 쏟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로 1, 2, 3, 4번 이게 나와요. 여러분은 얼굴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굴을 비출 때 하나님 얼굴이 사나울까? 사랑스러울까? 그럼 김경식 얼굴을 오늘 이제 30년 만에 마주 대하니까 어때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누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좋은 호르몬이 나올 때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찬양을 하고 즐겁고 그래 범사에 감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호르몬은 또 이렇게 나와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뛰고 위장이 파래지고 간 근육이 두통, 체온저하, 눈이 커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증, 상대에게 나쁜 것을 전달하고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압력이 그냥 팍 혈관이 이렇게 쭈그러 들어가지고 뻗쳐요, 그냥. 세상 말로는 뭐가 열린다? 뚜껑 열린다. 그래서 이게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이 뇌세포에 나쁜 파장이 오지 않도록 항상 기뻐하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와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에 면역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만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달라요. 자, 그래서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를 이기는 이 식생활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마치면서요. 뭘 보면 이런 좋은 파장이 올까? 힘들 때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요. 아침해가 떠오를 때 마음이 어떨까요? 내 인생을 어둠으로 가두는 이런 슬프고 과부가 되고 호라비가 되고 자식이 죽고 재산이 망해도 이건 어둠이 나를 우겨 싸도 아침 태양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싹 없어져요. 밤의 어둠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내가 비치는 빛을 네가 받으면 네 인생을 우겨싸고 있는 모든 어둠이 삽시간에 해결될 것이다. 아멘? 예,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답답할 때 어디 가면 돼요? 제가 이 컴퓨터 기본 화면을 이렇게 해놓은 게 답답할 때 어디 가면 돼요? 넓고 넓은. 자, 또 어디 가면 돼요? 이건 밴쿠버에 우리 집에 있는 정원들이에요. 부차드 가든, 빅토리아 아일랜드.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물론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아름다워요. 여러분, 부차드 가든 하면 이 대표사인데 이것은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직접. 이렇게 아름다워요. 밴쿠버 한번 올만 하다, 안 하다? 예, 올만 하다.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뭘 볼 때 마음이 행복할까? 하나님 감사요. 이 아름다운 창세기 1장 29절에 이 음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와, 당근도 있네. 야, 토마토도 있네. 와, 아몬드도 있네. 감사하고, 야, 이거 들어가면 내 몸이 건강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과일식 할 때, 와, 하나님 바나나야? 아이고, 하나님 최고네. 이 음식 속에 뭐가 다 풍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에너지가 풍부되어 있어요.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 땐 힘들어가지고 아유 다시는 안 온다 그러지만 딱 꼭대기 올라가면 순식간에 와 없어지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매달 첫째 10월 일요일날 와이프하고 설악산 대청봉을 가요. 그럼 새벽 12시에 출발하면 그날 넘어와야 돼요. 옷에 약속으로 올라가면서 와이프는 여보 내년은 안 올래. 내년은 안 올래. 이렇게 힘든데 안 올래. 그래 조금 올라가 꼭대기 올라가서 결론을 내. 웬걸 꼭대기 올라가니까 야 내년에 또 와야지. 이게 엔돌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에 가면 되고 자 민수기 6장 24절에 한 대로 나는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춰서 너에게 은혜 베풀고 하고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춰서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거 보면 기쁠 수밖에 없죠. 나는 무슨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너에게 비친다. 생명의 에너지와 그다음에는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한 뭐가 있어요 여기? 연애 편지가 있어요. 사랑 편지가. 이거 읽었는데 왜 그래? 여러분 연애하는 청춘 남녀는 지금 카톡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뭘로 썼어요? 그런 편지 읽으면 밥을 안 먹어도 기뻐 배부르고. 전 연애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 에베소 1장 36절에 예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돼. 예수님 바라볼 때 나를 창조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고 지금 하늘 그 지성소에 나를 충부하시고 이제 드디어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 마음이 기쁠까요? 그때 오실 때 내 아내가 먼저 잠들었지만 일어날 것이고 만날 것이고 내 남편을 만날 것이고 내 아들, 딸을 만날 것이고 내 친구를 만날 것이다. 어때요? 살만하죠? 자, 사도 바울은 이 100세의 나이에 어디에 가 있었어요? 밤섬에 있었지만 외로워서 죽지 않고 울지 안 걸렸어요. 뭘 바라보니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니라 정신 팔려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감격, 나도 부활할 것이지만 내 앞에 잠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들, 아내를 만날 이 감격, 그때 천사의 몸으로 부활할 이 감격,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눈으로 뭘 바라보면 돼요? 나는 어쩌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저 송파에 저 강남에 50억짜리 100억짜리 집을 못 사고 이 면목동에서 이게 뭔가 빌라에서 이럴 생각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왜 그래요? 저는 시민권이 2개예요. 이제 작년 12월 18일에 한국 국적을 회복해서 하나, 캐나다 시민권 국적에서 2. 그런데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도 돈 주고 저기서도 돈 주고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조그만 땡이에요. 어디 시민권이 최고예요? 하늘 시민권이 최고예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새 힘으로 충만케 하는 사명과 열정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사랑의 복음을 전파를 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노화 방지가 돼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여러분과 한 팀이 되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 힘써 이 건축을 하느니라 열정과 사랑과 재정을 바쳤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아니에요. 이제 그때 한 팀들이 이제 많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빨리 오게 해야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별한 가족도 많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하늘에서, 지금 저 김현수 집사님은 지금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제 이것이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출장 갔다 오면 화요일날 좀 다음 안식일 지나면 가신대요. 그래서 만나서 내가 식사라도 대접을, 아이고 내가 대접해야지. 나는 대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대접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온 분들이요, 목사님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대접합니까? 그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지. 주고받는 것이 어찌 목사면 대접만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디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체력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무병장수하다가 죽을 때도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자녀들 앞에서 그 멋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이제 마감도 되지만 주님을 행복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